제가 만난 여성 소시오패스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났던 소시오패스 중에 여성분 한 분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분한테는 제가 피해자는 아니었고요. 저는 간접적인 피해자이긴 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는 저의 직원이었어요. 저희 회사에 신입사원이 예전에 들어왔었습니다. 지금은 근무를 하지 않는데요. 그 직원은 우리 회사에 들어올 때 굉장히 독특한 라인으로 들어왔어요. 공채로 들어온 건 아니고요. 어느 분의 사연 메일을 받고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 번은 저희 회사 계정으로 메일이 한 통이 왔어요. 본인이 중년 여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사랑하는 조카가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조카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지역이 거제도인지라 번화가로 나오기가 항상 힘들었대요. 공부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큰 도시로 나가서 일을 배워보고자 생각을 많이 했지만 서울이나 경기도권에 친척도 없고 혈연, 지연, 학연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조카의 꿈을 펼치기가 힘들다고 저에게 사연을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의 작은 희망, 작은 꿈을 이룰 수 있게 회사에 입사를 좀 시켜달라는 아주 애절한 메일이었어요. 제가 그걸 읽어보는데 정말 조카를 아끼는 어른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 그때 저희 회사에 TO가 있어서 제가 그분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청년의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고 미래를 책임질 수도 없지만 정말 한번 부딪혀 볼 생각이라고 한다면 저희 회사에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메일과 함께요. 그 친구의 이력서를 한 번 더 받았고요. 저는 두 번, 세 번 그분께 제가 그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적응을 못하게 된다면 오래 같이 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메일을 보냈었어요. 며칠 후에 그 친구는 저희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고요. 정말 순박한 표정으로 면접을 봤어요. 굉장히 순수한 청년이었어요. 나이도 20대 초반. 군대를 갓 제대하고 우리 회사에 온 거예요. 너무나 어리고 너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순수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이 친구에게 어떤 막연한 희망이나 비전을 주진 않았어요.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밑바닥부터 업무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이 친구가 정말 성실히 열심히 잘 따라오는 거예요. 거제도 그 먼 곳에서 서울까지 오려면 그 정도 각오는 했었겠죠. 제가 2개월 정도를 정말 강도 높게 업무를 시켰어요. 만약에 중간에 포기한다면 그 친구가 빨리 포기를 해줘야 저도 회사에 지장을 안 받기 때문에 냉정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친구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그리고 잘 업무를 수행해 줬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희가 어떤 유명한 휴게소에 입점이 되어 가지고요, 제빵 교육을 지원 나가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점주님이 따로 계셨는데요, 젊은 여성분이셨어요. 휴게소에 일주일간 제가 파견 출장을 보냈는데요, 물론 그 친구가 항상 열심히 잘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큰 걱정이 없었어요. 너무나 성실히 일을 잘 수행을 해줬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출장을 갔다가 복귀를 하자마자 저에게 개인 면담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급하게 고향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였고,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잘 일을 했는데 갑자기 내려간다니 제가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조금 오묘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랑 이야기를 할 때 제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는 게 무언가 못할 말이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내려간다는 이유가 정말 솔직하게 어떤 이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참을 뜸을 들이더라고요. 말을 못하고. 그러더니 저한테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봤더니 그 친구가 휴게소에 파견을 나갔을 때 그 휴게소에 있는 점주님이 이 친구한테 제안을 했대요. 어떤 제안을 했는지 봤더니 이 친구에게 거주할 집과 차를 제안을 했대요. 거기에다가 연봉은 우리 회사보다 더 높게.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20대 초반의 그 친구에게 제가 높은 급여를 측정해 주지는 못했죠. 근무하는 그 시기도 거의 수습의 개념으로 근무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휴게소 제빵소에서는
훨씬 더 높은 급여와 집과 차를 제공해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제 머릿속에는 예상되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요. 휴게소는 굉장히 바쁩니다. 하루에 매출이 30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고 누군가 기술자가 꼭 필요한 시기였어요. 그때 저희 신입사원이었던 그 친구가 거기에서 일하기에는 제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점주님은 이 친구에게 집과 차와 높은 연봉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거기에서 근무를 할 때 그렇게 높은 급여와 집과 차를 제공받으면서까지 오랫동안 필요한 인력은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점주는 당장 자기한테 필요한 인력을 위해서 너무 달콤한 제안을 한 거죠. 왜냐면 제가 여러 가맹점을 오픈을 하다 보면은 초반 한두 달 정도가 그런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지지 못할 제안을 했겠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사회 경력이 좀 많다 그런다면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했을 텐데 너무 어리고 사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잡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잡으려고 한다면 그 점주님이 너를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1년? 2년? 아니 길어야 두세 달이야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저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기 눈앞에는 당장 차와 집이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해봐야 당연히 그런 내용을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예 제안을 하질 않았습니다. 제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부담감만 커질 뿐이고 만약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후회가 계속 남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를 그 휴게소로 보냈어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운영하는 가맹점이다 보니까 열심히 잘 해주길 바랬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경기권으로 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2개월 반 만에 저에게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그 친구였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너무 뻔했기 때문에 그랬죠. 저는 그 여성 점주님이 자기의 2, 3개월의 편안함을 위해서 한 젊은 친구의 미래를 너무 쉽게 결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100% 확신을 했어요. 저 점주님은 이 직원을 2, 3개월 후에 해고시킬 거라는 계획하에 집과 차를 제공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타산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런 약속은 제가 그 이후에도 2번, 3번 더 겪었어요. 어차피 저희 회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 회사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를 했고요. 2번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저희 회사와 했었는데도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에 대해서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소시오패스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분의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정확히 이해가 가요. 소시오패스는 자기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인생을 짓밟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 소시오패스 영상에서도 언급은 했지만 소시오패스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서 정말 신기하게 저 사람한테는 미안한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소시오패스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